안녕하십니까. 중도유적 군민감시단 한국무예 역사연구소와 공동주최 연구발표회를 두 번째인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무예 역사연구소 주제발표는 마찬가지 50페이지 셋째 주부터 시작하게 되었고요. 오늘의 주제 강의는요, 유적공원에 대한 91.77 한호에 대한 보존 지역에 대한 지역이고요. 문화재 보존 지역에 대한 지역과 저류지 기반공사 청동기 유적지 훼손한 목적으로 강원도 종도개발 시행사 연구직의 아우 목적으로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부터 시작합니다. 저류지 공사에 대한 기반공사에 대한 유법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패턴인데 2021년도에 6월 7일 날부터 8월 30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6월 7일 날 붙였어요. 원래는 고지의무라고 해서 그걸 다르게 말한다면 미란다 원칙,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고지를 한다는 의무인데요. 고지를 하지 않고 6월 7일 날에 바로 시행한다는 거는 이거는 불법에 되는데 그걸 갖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없습니다. 근데 알려야 될 의무를 알리지 않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하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450-8번지, 454-8번지에 대한 저류지 공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항상 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개의 부분이 저희들이 자료 한 재보니까 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밑에 바닥에 하나가 한 층이 더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은 6개만 보이는 것 같은데 총 7층이고요. 7층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 파란색 천이 있는 부분들이 나중에 되면은 이게 땅을 직감해서 제방을 이제 뭉개고 공사한다는 뜻인데요. 옹벽 공사는 지금 현재 50cm로 해서 총 7층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8층도 가능하다. 그래서 3m 50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방공사가 한 6개, 7개 정도 공사라는 거 지켜보는 현장에서 보니까 최소 5m, 최대 20m까지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유적지 보존에 대한 조치가 유적지 파괴에 대한 조치인지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도 유적지를 훼손에 대한 목적으로 보는데 1.8, 2.8 그 다음 성토와 복토인데요. 땅을 1.8, 2.8을 땅을 높이 쌓는다 해가지고 그게 뭐 필요했냐, 땅 파는 건 5m를 파는데요. 그러면 이건 핑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핑계는 유적지 훼손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훼손이 아니라 완전 파괴, 우리의 성동기 문화청이나 삼국시대 문화청을 완전하게 파괴하기는 목적으로 핑계를 잡았는 게 1.8, 2.8 성토를 하고 있다. 더 중요한 곳인데요. 저희들은 항상 좌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표를 많다고 번지수를 이야기하는데 340-17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347번지가 아마 누구든지 이거 보면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모르는 곳에 중요한 청동기 유적지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지금 1.8 우리가 2.8을 하게 되면 바로 74 높이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청량을 하게 되면 74가 나오는데 바로 72가 보면은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파고 내려가면은 바로 우리의 유구 형태 유적지가 발견되는 곳입니다. 근데 72 이하로부터는 항상 이렇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부지와 지금 이 컨벤센터 부지 같은 경우에는 구하도가 있어서 항상 장마철 아니면 항상 물이 넘쳐서 발목까지 이상 무릎까지 잠길 정도로 물이 엄청나게 차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에서 성토 74를 하게 되면 물이 안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토를 하는 건 괜찮은데 이 밑으로 파괴되면 유적지가 훼손이 된다. 경계선이 72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편 지금 작업했던 공간이 바로 이 앞쪽이 주차장, 저 뒤쪽이 첨배센터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표지판 자체가 원래는 반드시 세워진 표지판인데, 여기 도로를 달리다 보면 표지판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표지판은 넘어져 있고요. 이 표지판은 그냥 지금 현재 있으나 없으나 많은 chan가지로 지금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바로 유족공원입니다. 자, 유족공원이라는 곳이 어디냐는 것은요, 지금 현재 문화재 보존지역 2번 지역으로서 한호가 나와 있고 청동기 유적지가 본포 양상이 많은 곳이 바로 유족공원입니다. 그래서 6월 7일날 이분들이 공사를 한다 해서 제일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사진을 갖고 6월 8일날 국민신문고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답변이 왔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강원도문화재연구소 당사에서는 구조물, 저류지에 대한 설치에 대한 부분을 매장문화재 법률에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알립니다. 그거고 나머지는 강원도 정도개발 내고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춘천시에서는요. 춘천시가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뭐 강원도하고 강원도 땅이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지금 이제 다른 식으로 말하면 강원도 종도개발공사가 진짜 매장문화재법으로 할까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강원도 문화재 연구소에서는 그 개발공사에서는 매장문화재 법대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면 왜 중도유적지에서 기반공사 하노?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유적공원 위에다가 저류지 공사를 하겠답니다. 소중한 문화재 유산 91.77 바로 저류지입니다. 이 저류지에 대한 부분은 벌써 이미 제가 문화재청에서 강의할 때, 두 번째 강의했을 때 당시 때에 올렸던 자료를 미리 리바이벌 한 번 더 하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요 파란색의 네고랜드 옛날 처음 계획을 했을 때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발굴조사를 딱 하니까 여기 지금 한백과 하늘의 부분에서 사각형의 한호 91.77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원형 보존입니다. 완전 절대 보존됐죠. 절대 보존되니까 76년도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적석총 부분과 2번 지역으로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해서 이 한호가 바로 녹색 부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이 빨간색 있는 부분이 바로 3번 삼국시대 때 한호가 바뀌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바뀌어졌던 이유를 갖고 제가 설명했던 내용은 네고랜드 토지 변경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해서 유적공원 조성 사업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150m를 어디로요? 남쪽으로 하향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적공원 조성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한다. 뭐냐면 요겁니다. 근데 그 부분인데 유적공원 보존지역 2번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서 테마파크 빌리지라는 이 땅을 사야 되고요. 위에 있는 땅, 네고랜드 부지를 팔아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팔았던 부분을 바로 문화재 보존지역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파크 빌리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엉뚱하게 시굴조사가 안 되었다는 확인을 하여 시굴조사도 하면서 발굴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모든 거는 2013년도부터 사실은 발굴조사했던 팀들인데 다시 한강문화재연구소에서 시굴을 냈다. 이 뜻은요, 발굴보고서의 시굴조사 표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뜻을 한다는 뜻이고요. 조금 빠르게 설명드린다면은, 자, 대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적공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91.77. 어떻게? 가짜로 만든다. 가짜입니다. 이게 뭐냐면,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거를 성토를 해서, 땅에 높이를 해서, 가짜 형태로 이렇게 한호를 만들고, 지금 하우스에 있는 고인돌을 갖고 와서 전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유적박물관을 만들어서 그 전시한다는 겁니다. 가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진짜는 땅속에 있는 거고요.
레고랜드 있고 위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토지 변경 거리 확보가 돼 있다는 거고요. 150m 토지 거리 확보돼 있죠. 근데 만약에 도지정이라고 하면은 300m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청동기 유적지가 분포 양상이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부족한 게 좀 있습니다. 이 150m 안에 확보가 되어 있는 이곳에 우리 청동기 유적지가 많은데 이게 바로 150m의 유적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청동기 유적지 원형 보전지역 2번 지역으로 되어 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순이 있다는 걸 좀 더 설명해 드리고 4대강 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한 번만 설명하고 다음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4대강 사업 때 하중도의 유적지에 대한 D와 E가 있는데요. D 구역과 E 구역이 있는데 E 구역인지 D 구역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제가 체크했던 부분 즉 다시 말해서 고려 D2라는 곳인데요. 요 부분입니다. D3 그리고 D3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몰랐던 최초 인골이 나왔던 위치입니다. 좀 더 빠르게 설명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더 디테일한 것은 좀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는 D2에 대한 자료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가 어디에 있냐? 한강문화재연구소에서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방 있는 부분에도 청동기 유적지가 분포되어 있다. 자, 엄청나게 많지요. 자, 이거를 150m가 아니라 300m를 지정했다면 이 밑에 있는 부분과 이 위에 있는 부분도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린 모른다는 거죠. 자, 거리 확보를 해서 150m 남쪽으로 토지 변경이 이루어졌고요. 주차장 부지로 인해서 지금 돼 있다는 내용을 하면서 이게 바로 주차장 하수관인데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호에 대한 너무 건적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부분에서 150m를 북쪽으로 올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150m를 올려둘라. 밑으로 150m 내려왔으니 남쪽으로 내려왔으니 북쪽으로 150m 올라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근데 지금 주차장 부지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차장 부지를 다르게 설명한다면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를 97년도 직접타임에서 17년도에 발굴조사 끝났을 당시 때에 12월 달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은 도지정을 하면 300m 내에는 현상 변경, 그러니까 보호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보호의 조례로 따른다면은 일단 주차장 부지에는 거리 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거리 확보라고 하면 300m 위쪽 올라가는 게 말이 맞다는 거죠. 150m 올라가는 게 말이 맞다. 소중한 이유는 소중한 문화유산 원형 보전 함유 때문입니다. 그게 몇 점? 91.77. 저는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가요. 2011년 6일 날 텐트촌이 변경됐습니다. 위치 변경을 했죠. 거기 위치가 바로 문화재 보전지역 2번 지역입니다. 그래서 2번 지역에 오셔서 텐트를 쳐놨길래 저도 순차 돌면서 사진 찍었는 건데요. 놀랬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이유는요. 그 다음날이 문제인데 그 다음날 이 부분들을 보고서 보니까 아, 이분들이 텐트를 옮겼던 것은 우리의 유적지를 지키려고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즉 이 부분에 대한 사실과 관계를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저류지 공사의 시행에는 6월 7일부터 동부공사를 한다는 이 공사함을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뒷북을 쳤고요. 또 한편 텐트촌 부근이 한우에 한우에 있는 유구다고 하는데 유구가 있다고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끝자락에 위치가 돼 있고 위치가 약간 변경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공부 좀 해가지고 정확한 위치 좀에 가서 좀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쁜 일 때문에 설명하기 좀 바쁘고 해서 간단히 넘어가는데요. 자, 지금부터는요 430-17번지 저류지의 기반공사 유적지 파괴 현장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게 원래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원래 공개가 돼서
저번 주에 사실은 이게 자료가 공표가 돼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좀 사정이 생겨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좀 죄송하고 또 이 부분을 갖고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중요한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제방이 무너졌고요. 저번 주부터 제방이 무너졌고 지금 땅을 파가지고 하수관이 다 뭉쳐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근데 지금 하수관이 뭉쳐있는 모습은 지금 담지 못했습니다. 그건 다음번에 저류지 편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전에 72에 대한 높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아까 보여드렸는 74와 72의 높이인데 바로 이게 바로 72입니다. 자, 그럼 72에서 어떻게 땅을 더 파고 들어갔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 했죠? 제일 처음에 아까 전에 한강문화재의 제방에 4대강 때 뭐 했다 했죠? 공사했을 때 한호가에는 청동기 유적지가 있다고 분포 양상을 보셨죠? 그러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땅을 파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유적지가 보존한다는 게 아니라 완전 파괴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폭거린 중장비로서 유적지를 발굴했던 현장에 있는 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완전하게 우리 유적지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진 볼 때마다 말이 안 나와요. 청동기 유적지 한호 부근입니다. 그걸 파괴하는 현장을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저류지 공사 유적지 보존 지역의 위반과 적각 중단을 하고 문화재 보존 지역의 훼손이라는 거고 하고요. 중도 유적 죄송합니다. 강원 중도개발공사 아웃과 동부건설이 아웃돼야 된다는 거. 또 강원도 문화재 보호지정에 합시다고 넣어놨습니다. 시행사, 시공사 고발을 하겠습니다 넣어놨는데 고발이 안됩니다. 왜냐면요 지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고발을 할 수가 없답니다. 놀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을 다시 바꾸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 공사가 지금 저류지 공사가 잘못되었고 또 우리의 청동기 유적지를 파괴하는 모습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밀 발굴 보고서에 대한 부분의 요구가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분석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자, 2017년도의 자료입니다. 17년도의 자료 두 개를 평가하는데, 자, 이건 A구역인데요. A구역은 그냥 한강입니다. 한강문화재연구소. 자, D 333페이지 약식보고서 제일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고려에서 문화재연구소에서 만드는 책인데요. 거기 바로 약보고서, 정밀 약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먼저 한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강에서 보면은 17페이지하고 19페이지가 있는데요. 자,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언제 4대강 사업 때에 발굴했던 현장에서 요구가 있다는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굴했던 당시 아니면 발굴했던 장면들을 모두 표시를 되어 있던 부분에 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삼국시대 때 부분이고요. 이 녹색으로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부분들은 바로 청동기입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거는 경장유구라고 되어 있고 뭐 파란색과 뭐 여러가지 색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범위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도면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 대한 표시를 되어 있어서 아까 전에 봤다는 한백과 하늘 고려2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고려에 대한 도면을 보게 됐습니다. 자, 18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18페이지 보니까 고려는 D1, D2, D3, D4, D5, H3라는 부분으로서 총 6개를 했고요.
마찬가지 한강문화재연구소에서도 총 6개 과정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말하는 D2인데요. 약간 더 큰 부분의 사진으로서 조사 범위로 해서 D2와 D3가 나와 있는데요. D3에서는 분묘, 인골이 나와 있던 위치가 D3에 대한 부분은 따로 설명한다고 아까 이만큼 이야기했고, D2에 대한 부분을 또 정밀하게 봐야 되는데, 이래 봐서는 난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냐? 그냥 점들밖에 없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첨단 부분으로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게 되면 많이 깨지는데요.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자, 여기가 한강에서 자료에 보는 건데요. 자, 여기가 어디죠? 제방이죠, 제방. 사람들이 다 찾아다니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 난 부분은 제방과 끝자락에 있는 부분에 대해 부분은 도로가 있습니다. 순환도로. 중도를 안에서 네고랜드 공사 부지 유적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코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점선부터 해서 바로 유적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데 그럼 저류지 공사는 어디 하고 있냐는 거예요. 춘천시 중도 430-17번지 위치가 바로 여기 표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약간 이렇게 평탄한 길을 올라왔다 살짝 약간 굽혔다가 올라가는 부분이죠. 자, 지금 길에서 잠깐 굽혔다가 올라가는 이 위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바로 지금 현재 저류지가 있는 곳이다 해서 이걸 더 확대를 하니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 분묘가 있고요. 2번과 2번, 3번, 4번 바로 지금 지도에 안 나와 있는 부분에서 5번이 바로 인골이 나왔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바로 여기가 지금 저류지 공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부건설 저류지 공사의 기반 공사는 즉각 중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총동교 유적지를 밟고 있고 또 그리고 거기 하필 왜 유적공원에서 하고 있냐는 거예요. 부근에서.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하는 것은 자, D 구역에 대해서 부분의 D2를 보려고 책을 했는데 아까 전에 현미경에 있는 부분 확대경을 보게 되면은 먼저 깔아놓고요. 자, 몇 페이지를 볼 거냐면 43페이지를 볼 겁니다. 43페이지에 총 8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사진이 2개가 동일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유구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요. 6개 중에 총 위에 4개부터 먼저 확인을 하면은 31 사진입니다. 사진이 31이고 A 유형에 대한 주거지라고 되어 있고요. 45 정경, 25 정경, 52에 대한 정경, 52에 대한 저장 공간에 유물에 대한 출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확인하는데요. 먼저 위에 있는 45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45에는 주거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45가 어디냐? 보니까 요 밑에 지금 45가 별표 모양으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깜빡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깜빡 넣어놨는 이유는 45가 여기에 있다는 걸 표시를 하기 위해서 넣어놨고요. 자, 그러면은 52를 한번 보겠습니다. 52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유물이 나왔다니까 유물이 어디에 있는지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사진에 보니까 유물에 대한 크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톡인 것 같습니다. 이게 톡인데 자, 45에서 약 한 5m, 10m 한 5m 반경 같습니다.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52가 또 다시 깜빡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밑에 사진 2장이 이제 4장이 되는데 2장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면은, 자, 15에 대한 정경, 57에 대한 정경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복수에 대한, 그러니까
주거지 안에 작업 공간 터가 2개의 터가 있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15입니다. 15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 공간이 안에 더 있다는 겁니다. 자, 15는 52에서 한시 방향으로 틀어서 동쪽 방향으로 나가는데요. 보니까 15가 좀 약간 좀 큰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좀 큰 것 같은데 유용도 좀 크고 이게 5m짜리인데 한 6, 7m 정도 되는 크기의 아주 거대한 공간에 작업 공간도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밑에 있는 부분 마지막 사진에 32에 대한 전경.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에 대한 부분으로서 점토를 다진 세부가 나오는데 바로 요 부분이 있고요. 요 위에 있는 부분을 따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근데 요걸 또 다시 32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니 15에 대한 남쪽 방향으로 바로 밑에 32가 반짝입니다. 총 8장 사진에 반짝이는 건 4개입니다. 이 4개가 유구가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데 143번과 115 같은 경우 분묘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남바 번호가 있는 곳은 유구가 있다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저류지를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유구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 파괴하는 것이 춘천시에서 답변했다시피 매장문화재 8조와 10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적법하게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매장문화재법에서 말했던 그 조례에 따라서는 300m를 거리를 두게 되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적각 중단과 행정명령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런 법률 자체가 미비하게 돼 있어서 사실 할 수가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 된 이야기지만요. 혹시 제가 적속총에 있는 부분을 행정명령 내린 거 알고 계시죠? 자, 여기가 바로 300m를 하게 되면은 중도 내저부터 해서 위쪽으로 방향해서 300m를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자, 여기도 저류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바로 한호에 있는 부분이 300m로 지정이 됐다면 상황이 달라지고요. 또 마찬가지 위쪽에 있는 삼국시대 한호에 있는 부분이 지정이 되어 있다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지정이 되어 있다면 바로 지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 안에는 네고랜드 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네고랜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주차장 부지와 또 컨벤서 자리는 어디에 할 수 있을까요?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강원도 문화재 보호에 대한 조례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강원도 보호 조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적공원에 대한 조성의 사업이 거짓말이다. 거짓말로만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적공원 조성에 대한 기반공사에 대해서 저류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 발굴조사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문화재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유적공원을 조성한 사업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조성이 되었다면 300m 내에서 기반공사 허가 없이는 불가합니다. 그러면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유적공원 부근에 저류지를 설치할 수 있다? 못합니다. 그런데 저류지 공사를 할 때 평균 5에서 저희들이 확인했던 사진, 저번에 1차 때 발표했던 부분에 11m까지 되는 철제 기둥을 파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를 지정이라고 생각하면요, 저류지에다 공사는 유적지, 문화재, 유적지 파괴할 목적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파괴 목적이 안 된다는 거는 유적공원 때문에 보존지역이 지정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이 나타났다는 것이 아까 전에 제가 했지 않습니까? 유적공원을 지정합시다.
왜냐면 지금이라도 지정해야 되만이 우리 유지를 최대한 보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존 안 했는 곳에 지금 이제 적석총에 조류를 설치를 했어요. 난감합니다. 그래서 소송 전담반을 만들고 싶은데요. 강원도 중도개발공사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 민사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자, 민사소송에 대한 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허위로 된 작성을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졌는 것 부분과 시골 조사가 없는 곳에도 공사하는 거, 저류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류지 공사가 파기가 5m 이상이라고 하면 2m, 1.5, 2.8, 이 성토, 복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땅 파야지, 뭐, 왜 그 발굴 보고서 다 하고 시간 낭비합니까? 그냥 땅 파고 치아프지. 그게 매장 문화재 보호를 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5m를 파요. 보호를 하라는 거야, 말하는 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공사정지 가처분해서 강원도 중도개발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대상은 누구나 합니다. 그리고 중도 관심 있는 분들이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단 제의가 있는데요. 민사소송이라서 20세 이하에 대한, 만 20세 이하에 대한 부분은 제외를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제외를 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는 것은 출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말하면 항구자당 10,000원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한 사람이 10,000원부터 출발해서 언제까지? 최대 5구자입니다. 그럼 50,000원. 그러면 개인당 1인당 그냥 한마디서 50,000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왜? 한 사람이 다 내면 되지? 아닙니다. 저희 왜 그러냐면 집단의 소송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참정 재판으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 국민들이 나서서 재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소송비가 한 5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 변호사를 쓰면 500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50만원으로 가는데 왜 참여재판으로 가냐는 것은 국민들로 관심을 가져서 우리 유적지를 파괴하는 사람들한테 당당한 목소리로서 집단 소송으로 해서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항구자식에서 집단 소송한 바로 우리 이사단에 대한 모집을 해서 10명을 모집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또다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호소를 할 겁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이사단 모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협계좌가 제 이름과 중도유족 국민감시단 되어 있는 통장이 있는데요. 이 통장은 사업자 등록증으로서 만드는 통장입니다. 회사 통장이고요. 이 통장에다가 중도유족 감시단에 국민감시단에 입금을 해주시고 또 밑에 제 연락처를 넣어놨습니다. 제 전화번호로 넣어놨으니 거기다 문자를 좀 넣어주시면 도움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회사명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또 사무실이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2고요. 2층에 2에다가 또 2니까 좀 헷갈리시는데 여기 이 자리가 2부터 시작해서 건너편이 1이고 또 이게 현주소가 바뀌면서 1과 2가 돼 있잖아요. 홀수 짝수. 2번부터 출발해서 지금 이제 오거리까지 돼 있는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2번 위치에 돼 있고요. 첫 번째 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2층에 저희들 중도유족 국민감시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끝으로 중도유족 국민감시단의 요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함호 91.77을 문화재 보존에 대한 지정에 대한 필요성이 급해졌습니다. 자, 이건 아까 전에 말했던 문화재를 보존 지정했던 300m의 거리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150m도 거리 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적공원을 조성한다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유적공원의 조성에 대한 부분에서 허가 없이 편성 변경에 대한 처벌을 또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와 동부건설에 대한 아웃을 시켜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적지를 파괴하는 이런 회사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아까 그냥 공사정지 가처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해서 이 두 분들을 완전하게 국내에서 볼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류지에는 기반공사에 불법 시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원상 복원해서 우리 유적지를 될 수 있으면 손상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간 유탁으로 해서 중도 유적 군민감시단을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보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 놀란 가서 소똥 보고 놀란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너무 놀래서 급하게 달려가서 동영상을 찍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중장비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중장비가 지나가는데 뭘 잘못했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란 가슴은 이 자리가 바로 유적구분 1번 적당히서 보존지역 1번 저촉점 300m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놀라움을 담아서 영상을 만들었으니 한번 감상해 보시죠. 자, 중도유적 군민감시단 오늘 강의는 끝났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